아까 전에 제가 이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아주세요라고 말씀드렸던 어셈블리라고 하는 폴더에는 이렇게 4개의 폴더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1번 폴더에 바이스 조립체라는 것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스 조립체를 열어보는데 열기 클릭해서 바로 어셈블리 폴더가 있네요. 어셈블리 폴더에 실습 예제 1번에 바이스 조립체라는 걸 열어주도록 할게요. 여기에 이제 이런 문구가 발생되네요. 아마 지금 계신 분들은 이런 문구가 발생되지 않을 거예요. 요거에 대한 유의해야 될 사항. 제가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프로젝트 폴더에 있지 않은 것이 있을 경우에는 제대로 열리지 않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이 바이스 조립체와 같은 경우에는 1번부터 8번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내가 얘를 클릭하면 물론 이거는 아예 없는 부품이기 때문에 건너뛰기 했을 때 일단은 열려요. 열리네요. 근데 요거를 일단은 닫고 저장 안 한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폴더로 이것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 너무 보기가 안 좋네. 그래서 이 부품들을 이 안에 넣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조립품을 열어볼까 하고 열려고 했어요. 네. 하면 이렇게 부품을 못 찾는 경우가 발생돼요. 지금은 이 1번 부품과 2번 부품부터 8번 부품까지 모두 다 하나의 이 부품이라는 폴더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참 지정해 주기가 쉬워요. 한 번만 지정하면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1번 부품은 1번 관련된 부분에 그 하위에 폴더에 있고 2번 부품은 2번 폴더에 그 하위에 있고 이러면 한 개씩 찾아서 한 개씩 다 지정해줘야 이 조립품이 열릴 수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해서 열기를 하면 이건 없는 부품이기 때문에 건너뛰기를 하면 이 1번 부품이 있는 폴더를 색인 폴더로 일단은 임시로 넣기 때문에 이 상태로 조립품이 열려요. 근데 제가 이걸 저장하지 않고 이대로 만약에 잘 됐네. 그리고 확인하고 닫았어요. 그럼 다시 이 파일을 또 열려고 할 때 그 1번을 정상적으로 로드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 이외에도 이게 이제 인벤터 자체에 이 정보가 입력되는 거기 때문에 인벤터가 리셋된다라고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다 1번부터 8번까지 다시 지정을 해줘야 될 수 있어요. 근데 프로젝트가 만약에 지정이 되어 있다.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그 아까 전에 그 폴더에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는 경우는 아마 없을 거라 프로젝트를 하나 임시로 만들게요. 원래 프로젝트를 이런 개념으로 만들면 이런 스타일 라이브러리나 이런 게 같이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좋진 않지만 만약에 부품이 정상적으로 안 열린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라도 추가로 생성해서 연결해 줄 수 있다라고 보면 돼요. 여기에 하나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마침으로 해서 종료를 하고 열기를 눌러서 어셈블리로 다시 들어가서 실습 예제에 바이스 조립체를 열어주면 요렇게가 있다라고 보여요. 어디에 있는 걸로 열래? 라고 보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 똑같은 부품이 제가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똑같이 실습 예제 1번이죠.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열어주세요 라고 선택을 해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근데 요거는 이제 한번 저장을 해두면 그 위치를 인식하기 때문에 다음에 또 저거를 지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스텝 파일로 로드한 경우는 정말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이름이 겹쳐지는 일은 없겠죠. 그래서 일단 아까 여기에서 이 폴더를 없애게 되면
그럼 똑같은 이름은 없기 때문에 열어서 바이스 조립체를 열었을 때 그 부분을 물어보지는 않죠. 이렇게 부품을 정상적으로 로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일단 바이스 조립체 열어놓은 상태에서 여기에 보시면 지금 제가 잠깐 클릭해서 아마 보셨겠지만 이 초록색 바를 클릭해서 드래그를 해보면 이 초록색 바가 회전이 되면서 앞쪽으로 전진되는 게 보여요. 그럼 이 부분을 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립체에 대한 부분을 작업하기 위해서 일단 닫아주시고 그다음에 새로 만들기에 조립품 파일을 생성해 주도록 할게요. standard.iam 파일을 열어주시고 배치 클릭을 해서 어셈블리의 실습 예제 1번에 저는 지금 부품으로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이 노란색 부품 3번 부품이 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거는 제가 일부러 좀 없애버린 건데 그게 이제 어떤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하드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컨텐츠 센터 라이브러리의 하드웨어인데 그거의 이름을 바꿔서 다른 부품을 넣었다가 부품이 없어져서 구성이 안 되는 거라 보시면 돼요. 저거는 부품이 있어야만 활성화될 수 있는 거라 보시면 되셔서 쟤는 살릴 수 없는 겁니다. 나중에도 저렇게 물음표가 나와 있는 건 해석이 필요하거나 부품이 확인되지 않는 사항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지금 3번을 더블 클릭해서 오픈해 주시면 옵션으로 해서 지금 이 문서에 조립품의 원점과 조립품의 중심점과 노란색이라서 노란색 중심점이 잘 안 보이네요. 여기에 중심점이 있네요. 이 중심점과 부품 안에 있는 이 중심점이 두 개가 같은 위치에 있다라는 조건으로 잘 들어간 게 보여요. 그리고 두 번째 부품 한번 로드해 볼게요. 배치 클릭을 해서 이번에 파란색 부품하고 빨간색 부품은 그냥 안 넣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부품하고 1번 부품하고 5번 부품 그리고 7번 부품, 8번 부품 이렇게 로드를 할게요. 1번, 5번, 7번, 8번 열기를 해서 보시면 이렇게 4개의 부품을 한 번에 로드를 할 수 있어요. ESC로 두 번째 부품을 로드하지 않게끔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유회전으로 해서 부품을 빙글빙글 돌릴 수 있어요. 부품을 선택해서 빙글 돌려주시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부품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품도 선택해서 부품을 한번 빙글 회전을 해주고 뭐 이렇게 꼭 회전을 하지는 않아도 되긴 해요. 어차피 조립 조건을 넣으면서 어느 방향으로 조립을 할래가 나옵니다. 대략적으로 한번 아까 보셨던 것처럼 대략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첫 번째 파란색 부품을 내가 원하는 이 위치에 조립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다라고 했을 때에는 위쪽에 구속 조건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속 조건이라고 하는 걸 실행해 볼게요. 접합도 구속 조건과 유사한 개념이에요. 근데 웬만하면은 지금은 아직 사용하지 말라고 권장드리고 싶어요.
접합이라는 거 나중에 실행해서 보시게 되면 구속조건처럼 구속조건이 들어가는 건 같은데 들어가기 전에 뭐 이렇게 스마트하게 넣기 위해서 검색해요. 그 검색하는 과정이 되게 느릴 수 있고 제가 또 원하는 값이 아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웬만하면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내일이나. 구속조건 실행을 해서 먼저 첫 번째, 이 구속조건이라는 것은 이 부품이 면은 어디 위치에 일치되어 있고 원의 중심은 어디 위치에 위치에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조건을 넣어가면서 이 각 부품 또는 각 조립품에 대한 위치를 정확히 잡아주는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립품이라는 탭에서는 최소 최대값이라든지 어떤 요소와 요소를 지정해주는 거를 통해서 대략적 위치를 잡아주는 거고 동작이라는 것은 어떤 게 움직였을 때 그 반대에 움직이는 그런 요소를 지정해줘서 움직임을 좀 맞춰주는 그런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변이라는 것은 안쪽에 어떠한 곡면 또는 바깥쪽에 어떠한 곡면을 팔로워가 따라가는 방식으로 해서 구성되는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선 이 조립품에서 첫 번째 항목, 메이트라고 하는 게 선택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파란색 부품의 아랫면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화살표 방향이 이쪽을 가리키고 있죠. 그리고 선택에도 1번이 지금 선택된 상태야. 두 번째 거를 선택해줘 라는 게 보여요. 두 번째 거로는 노란색 부품의 바닥면을 또 클릭합니다. 그랬더니 솔루션에는 이 왼쪽에 메이트라는 게 자동 활성되면서 얘네가 서로 마주봐요. 여기 그림도 마주보는 거죠, 서로. 파란색 부품의 하얀 면과 노란색 부품의 하얀 면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게 보여요. 같은 부분을 바라봐, 같은 곳을 바라봐 라고 지정을 해주면 두 개의 면이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0mm로 일치가 돼버립니다. 만약에 같은 곳을 보지만 이 파란색 면하고 노란색 면은 10mm는 떨어져 있어야 돼 라고 할 때에는 간격 띄우기에 10 또는 마이너스 10을 입력해 주시면 간격이 띄워집니다. 0으로 바꿀게요. 0으로 바꾼 두 개가 같은 위치에 일치가 돼요. 적용해 주시고 이 파란색 부품의 안쪽 면을 보시게 되면 안쪽에 이렇게 컷된 면이 있죠. 이 컷된 면하고 이 노란색의 요 면, 평평한 요 두 개의 면은 일치돼야 돼. 일치되는데 두 개는 같은 방향을 보는 게 아니라 마주 봐야 돼 라고 메이트로 또 바꿔주게 되면 두 개가 마주 보면서 일치가 돼요. 또 적용, 모든 기능에 적용은 이 구속 조건이란 기능을 켜놓은 상태에서 지금 넣은 조건을 입력해 라는 거고 확인은 일단 구속 조건이란 기능 끄고 입력해 라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적용 클릭을 해주시고 파란색 부품의 안쪽에 보면 평평한 면 보이시죠? 안쪽에 이 면을 클릭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노란색 부품의 저면을 클릭하는데 갑자기 또 생각났네요. 여기 위치에 가만히 두고 2초를 기다리면 제 PC는 2초를 기다리면 이 기타 선택이라는 게 활성화되죠. 또는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다. 우클릭해서 기타 선택을 클릭하면 현재 마우스가 있는 위치에서 뒷면으로 선택되는 것들이 리스트화돼요. 여기서 필요한 항목, 지금은 요 항목, 하이라이트된 이 노란색 부품의 뒷면, 이 면을 선택해주면 두 개가 이렇게 매치됩니다. 혹시 제 PC에서 나는 소리가 전달되나요? 방금, 안타깝네요. 이 소리가 물론 사무실에서 소리가 켜져 있을 일이 정말 극히 드물겠지만 소리가 켜져 있다면 띡 하는 소리와 함께 정상적으로 부품이 이렇게 메이트가 들어가라는 것이 소리로도 들립니다. 적용해 주시고요. X로 닫아주도록 할게요. 물론 2022 버전이 아니시라면 이 검정색 동그라미로 표현이 되진 않을 거예요. 아무리 구속 조건을 넣고 넣어도. 근데 저와 같은 경우는 2022 버전이어서
얘가 지금 완전 정의가 되었어. 움직이지 못한 상태야. 라는 걸 하얀 동그라미와 검정 동그라미로 구분해서 표현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연두색 부품을 안쪽에 입력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게 외형선이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나 명확하지 않은 이 외형선. 그래서 위쪽에 뷰 탭 클릭해서 비주얼 스타일을 모서리로 음영 처리로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부품의 외형, 부품 색상으로 적용이 되어서 너무나 잘 안 보이네요. 기술적 일러스트로 변경하겠습니다. 기술적 일러스트로 변경하니까 조금 그래도 시각적으로 편하게 보기 편한 상태로 전환이 되었네요. 이 상태에서 일단 추가적으로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립 탭으로 넘어가서 다시 구속 조건이라는 걸 활성화를 해주고 이제는 연두색이 아니네요. 연두색이 아닌 이 부품의 아랫면 클릭하고 마찬가지로 노란색 부품의 아랫면 클릭을 해서 두 개는 서로 같은 방향을 바라봐 라고 지정을 해주고 적용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여기 빨간 부품이 들어가야 되는 방향에 있는 이 면과 이쪽에 있는 이 면을 클릭해서 너희는 서로 바라봐, 마주봐 라고 입력을 해줄게요. 여기서 한번 지정을 할 사항이 있어요. 일단은 아래에 최대와 최소를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아래에 화살표를 클릭해서 보면 최대와 최소가 보여요. 이 최대와 최소를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활성화가 돼요. 창이. 최소는 0mm인데 최대는 한 50mm까지는 움직일 수 있다고 하자 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확인, 확인 말고 적용이요. 적용 클릭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황색 부품의 옆면을 클릭하고 노란색 부품에 마찬가지로 또 옆면을 클릭해야 되는데 여기를 또 기타 선택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 면법선을 클릭해서 이 두 개가 또 매치되도록 적용하고 X로 닫아주겠습니다. 과연 그 0mm와 50mm가 반영이 된 건가를 마우스로 클릭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면 이 두 면이 0mm. 이때 그걸 한번 활용해보면 좋겠네요. 뷰 탭에 있는 반단면도에 노란색 부품 클릭해서 드래그를 해서 안쪽을 한번 볼까요? 안쪽을 보면 얘가 이렇게 부품이 앞으로 움직였을 때 이렇게 움직여지는구나 를 볼 수 있어요. 0에서 50까지만 움직이네요. 이게 아니라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동이 돼야 되는데 끝까지는 이런 상태다 라고 하면 그러면 이 부품을 빼고 이 사이에 있는 두께만 알면은 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측정하면 결국엔 이 부품이 여기에 있을 때 이 사이에 있는 간격값과 길이값이 같겠죠. 그래서 그 거리를 일단 이 부품을 0mm 위치로 이동시킨 다음에 도구로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갈색 부품과 노란색 부품 사이의 값이 220mm구나 라는 걸 확인을 했어요. 전체 길이에서 갈색 부품의 두께를 뺀 값이 220이구나. 그럼 220을 입력하면 얘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겠구나가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아까 전에 입력했던 이 갈색 부품의 그 지정된 값을 한번 바꿔볼게요. 갈색 부품 클릭을 하면 왼쪽에 부품 리스트에서 얘가 갈색 부품이야 라고 하이라이트를 해주죠. 5번이네요. 5번. 이 부품의 왼쪽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보면 메이트가 여러 개 들어가 있는데 내가 어떤 게 뭔지 어떻게 알지를 보다 보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는 게 있어요. 각각의 메이트의 마우스를 올려보면 어떤 거와 어떤 거가 선택되어서 이 메이트가 들어갔구나 라는 걸 볼 수 있긴 해요. 이 중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는 게 최대와 최소값이 부여된 조립 조건이라 보시면 돼요. 구속 조건. 요 플러스 슬러시 마이너스 이걸 더블 클릭을 해보면 더블 클릭 측정이 안 되네요. 이걸 우클릭해서 편집으로 들어가 주시면
별도의 창이 팝업되면서 이쪽에서 최대 최소 값을 다시 입력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최대 값을 220, 아까 측정했던 220이라는 값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변화되는 상태는 없겠지만 클릭해서 드래그를 해보면 내가 원하던 정지 위치까지 이동되는 게 보여요. 이제 단면은 좀 안 봐도 되겠네 해서 위쪽에 뷰 탭에 반단면도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료하고 나서 분홍색 부품은 여기에 이렇게 입력되면 되겠구나 해서 분홍색 부품에 방향을 한번 바꾸지 않고 한번 조립 조건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 조건을 마찬가지로 조립 쪽에서도 기본으로 구성된 게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 한시 방향 쪽에 구속 조건이 보입니다. 구속 조건 실행을 해서 이 하얀색이 아니겠죠. 이 분홍색 부품과 이 갈색 부품의 축을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분홍색 부품이 들어가는 게 보여요. 방향이 여러 개 있네요. 솔루션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아까 면과면을 할 때에는 메이트와 슬러시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3개가 구성되네요. 축과 축일 때에는 이렇게 구성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걸 보시면 돼요. 이게 반대 방향이구나. 반대 방향 클릭해보면 여기가 이쪽이 아닌데 정렬이구나 해서 정렬을 클릭해서 보면 마지막 거는 미지정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만약에 면과 면에 슬러시 아까 전에 보셨던 메이트와 또는 반대 방향을 넣어줄 때 지정이 되어 있으면 이 방향이 무조건 고정으로 들어가 있는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방향성이. 근데 미지정일 경우에는 방향성이 없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메이트나 면과 면에 메이트를 넣을 때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 그래서 가운데로 일단은 고정된 방향으로 넣어줄게요. 이 상태로 적용을 해주고 이 부품을 보시게 되면 이 부품에는 뒤쪽에 형상이 있죠. 그 형상을 원래는 그 빨간색 부품이 또 있는데 빨간색 부품을 로드를 해서 여기에 입력을 해줬어야 돼요. ESC를 한번 해보고 이 부품을 조금 빼보면 이 부품 안쪽에는 이렇게 원형 형상이 있고 이 노란색 부품 안쪽에는 이렇게 단이 있습니다. 이 단 쪽에 저 분홍색 부품 안쪽에 있는 면을 일치시켜주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네, 이 상태에서 구속 조건 쪽에 노란색 부품에 이 단이 있는 이 면, 평평한 면, 이 면을 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분홍색 부품에도 아까 했던 기타 선택으로 해서 중심점이 아니라 이 면은 어떤 면이지? 요 면이네요. 잘 파악해서 이 면을 클릭해주면 이 두 개의 면이 붙습니다. 다행히 제가 원하는 메이트라고 하는 조건으로 잘 되어 있었네요. 이런 거로 되어 있었다면 적용이 제대로 안 되는 게 보이죠. 이 상태로 적용을 하면 이미 이 부품에는 그 방향이 적용됐는데 왜 이걸 반대로 바꾸려고 하냐 이런 메시지가 팝업돼요. 오류가 발생하게 돼서 서로 이면은 마주본다 하고 적용을 해주고 그리고 나면 여기에는 이렇게 각진 부분이 있어요. 이 초록색 부분도 보면 각진 부분이 있네요. 이 두 개 또 마찬가지로 조립 조건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여기 원으로 해서 좀 깎인 부분이 있는데 이 면을 클릭해주고 초록색 부품에 튀어나온 게 없는 쪽의 면을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개는 서로 바라봐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적용을 해준 다음에 보면 이 각진 분홍색 면의 요 면과 또 이 뒷면 기타 선택으로 요 면 적용 또 분홍색 부품의 다른 면과 마찬가지로 초록색 부품의 다른 면 클릭을 해서 일치를 시켜주면 확인을 해주면 이걸 회전했을 때 이 분홍색도 결국엔 회전이 돼요. 왜냐하면 이 사각형의 각 면이 일치되어 있으니까 초록색이 회전되면 분홍색도 회전된다 보면 돼요. 근데 이 분홍색이 아까 보셨는지 기억하진 못하겠지만 뷰에서 지금의 보고 있는 뷰의 유형을 바꿔보면 사실적인 것으로 모서리로 음영 처리로 바꿔보면
이 분홍색 부품에는 나사산이 들어가 있었어요. 초록색 부품 안에도 나사산이 있겠죠? 그럼 초록색 부품이 나사산을 타고 앞으로 쭉 가겠구나 하는 부품인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초록색을 돌렸을 때 이 연두색이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조립 조건에서 넣어서 해당 부분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속 조건 실행을 해서 동작이라는 걸 보시게 되면 원통 두 개가 기어처럼 맞물려 돌아가라는 게 있고 그리고 레크피니언처럼 원형이 돌아갈 때 또는 직선이 돌아갈 때 상응되는 것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라는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형 두 개 중에 오른쪽에 있는 유형 선택을 하고 나서 솔루션을 보면 한 개가 앞으로 나아갈 때 얘는 같은 방향으로 돌아간다 또는 반대 방향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에 대한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앞으로 갈 때 이렇게 나아가는 방식으로 뒤로라고 하는 것으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선택으로는 회전될 항목, 이 분홍색 부품의 원통면을 선택해주고 두 번째 항목으로는 초록색 부품의 이 초록면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거리가 있는데 이 거리는 얘가 한번 회전하면 요만큼 가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거는 되게 한번 회전할 때마다 되게 조금씩 갔죠. 이게 전체가 220이었으니까 110씩 간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1회전 할 때 110을 간다라는 거겠죠? 확인 버튼 클릭을 해주고 초록색 부품을 클릭해서 회전을 해보면 한 번, 두 번 회전했을 때 모두 다 전체를 이동하는 게 보여요. 그리고 뭐 여기는 이렇게 더 돌리면 나사산이 깨지는 상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직선 운동에 대한 구속 조건을 넣을 수 있다. 여기까지 혹시 잘 되셨나요? 일단 잘 되셨다면 해당 조립품을 저장해 주도록 할게요. 잘 안 되셨다면 그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앰블리의 실습 예제 1번에 바이스 입체 직접 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할게요. 저장할 때는 지금 작성된 그 부품들의 버전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품은 낮은 상태로 돼 라는 거로 해서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분홍색 부품이 아마 여기 강면부터 잘 안 되셨나요? 강면? 그 상태로 저장해 주시면 이따가 5시 10분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 상태로 저장 부탁드려요. 네. 이 상태로 저장을 해주셨다면 X로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네, 궁금한 거 말씀 주세요. 네. 네네네네. 맞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조건이 사실 다 들어간 상태긴 한데 지금 이 상태에서 얘네는 완전 구속이라고 보기보다는 자유도를 가지고 있냐, 얘는 움직일 수 있는 애냐라는 거에 따라서 검정색과 그런 하얀색으로 표현은 돼요. 근데 요거는 2022 버전이어서 2020 버전이시라면 그렇게 구성되지는 않아요. 이렇게만 보여질 수 있다. 아까 전에 그
생산성 쪽에서 보시면 생산성이라는 걸 보시면 근데 이 생산성이라는 게 도구에 add인이 일단은 되어 있어야 생산성이라는 게 표현이 돼요. 저게 조립품 보너스 도구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일단은 만약에 활성화되어 있다. 도구에 add인에 조립품 보너스 도구가 자동 로드가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경우에서는 조립 탭에 이 생산성의 파생, 대체, 작성이라고 먼저 시작이 되어 있는 이 항목 하위에 자유도 해석이라는 게 있어요. 자유도 해석이라는 걸 하시게 되면 자유도가 있는 것, 뭐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직선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도가 몇 개다. 아, 얘는 3개나 있네요. 회전은 몇 개다. 회전도 3개나 있네요. 마찬가지로 5번 부품도 직선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 7번 부품도 회전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 8번 부품은 사실 좀 납득은 안 가지만 네, 이렇게 자유도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